여름철을 맞아서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션 파트너스에서 21세기 선교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주석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미션 파트너스 21세기 단기 선교 위원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어, 미션 파트너스가 어떤 단체죠? 네. 미션 파트너스는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을 좀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선교 훈련을 교육하고 네. 음, 교육하는 기관이죠. 교육하는 네. 기관. 네.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1996년대 중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아 여러 이제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여러 가지 탈북자 사역, 또 신학교 사역, 또 유학생 사역, 혹은 또 이제 단기 선교팀이 당시 많이 들어왔는데 단기 선교팀이 인솔하는 사역을 했고요.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 단기 선교를 제가 사역자로 이제 인솔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 단기 선교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선교 단체도 이런 훈련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와 이제 이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선교사님과 함께 이 단체를 21세기 단교 선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회 이제 단기 선교 운동을 주도했고요. 또 현재는 일본에서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제 여름철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요. 네네. 근데 교회마다 이 프로그램을 부르는 이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네네. 비전 트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네. 뭐 제가 표현하는 대로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단기 선교 여행 네. 정확히 이제 어떤 걸 말하는지 개념부터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단기 선교의 의미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는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해 두고 있는데 네. 단기 선교는 궁극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시간을 가지고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것을 뜻하고 5년 이상의 장기를 기간을 선교하는 것을 장기 선교라고 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떠나는 이 단기 선교팀은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떠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뭐 미션 트립 뭐 혹은 이제 뭐 단기 선교 여행 혹은 단기 선교 봉사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은 단기 선교 여행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단기 선교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래 이 선교라고 하는 의미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라고 그렇죠. 보면 네. 되겠군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주체적으로 어떤 하는 행위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단기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또 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돕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체성은 이제 단기 선교팀이 아니라 네.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우리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주체적인 선교라는 의미를 붙이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사역을 뭐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돕고 네. 뭐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가 어떤 것인지 가서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경험하는 거죠.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를 방문함을 통해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이제 중단됐던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네, 우리가 뭐 전 교회에서 얼마만큼 가는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정확히 알 네, 수는 네, 없지만 맞습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에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네, 선교지를 여름이면 방문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주로 나가는 나라들이 좀 정해져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가급적 이제 한국에서 가까운 동아시아, 동남아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가고요. 또 멀리도 아프리카까지 해서 많이 가는데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현재 이제 캄보디아로 꼽을 수가 있고요. 뭐 일본도 많이 가긴 하지만은 캄보디아를 꼽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국 교회에서 캄보디아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쉬워해요. 편해하고 쉽다는 것은 쉽다는 것은 예. 뭐냐면은 이제 구제 사역, 구제 선교, 무엇을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캄보디아의 특성상 이런 좀 가난하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런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고아원 혹은 어린이 사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해왔던 지난 36년 동안의 단기 선교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자신 있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이 캄보디아를 그래서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불교 국가로 알려져 네, 있으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또 인식도 있을 인식도 것이고요. 있고요. 예. 또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불교권이 있긴 하지만 이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좀 자유롭게 좀 잘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현지법에 많이 좀 제약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가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에 좀 편안한 환경이 그렇죠. 조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올해도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선교사님은 각 교회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육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많은 교회들 방문하고 계시면서 준비 실태를 보고 계실 텐데 선교사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 교회 올여름 단기 선교 여행 기간을 앞두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40대 후반에 어떤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뭐가 안타까우세요? 했더니 자기가 20대 때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 벌써 20년, 30년 가량 흘렀는데 지금 준비하는 청년들의 단기 선교 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런 어떤 단기 선교의 이런 모습이 그 집사님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저 또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전의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이것이 좋은 전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하나는 아, 이런 훈련과 교육이 자기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어떤 전문 단체나 전문가를 통해서 새롭게 교육받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또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말씀하셨는데 어, 해외 선교지의 청년들과 또 인솔하시는 분들 교육자들 같이 이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전 문제라고 그러면 그 교통사고 뭐 또 물놀이를 할 경우에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떠올리지만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2007년에 발생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네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거든요. 네네. 우리 단기 선교 팀이 해외에 나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위기 요인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이제 안전사고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위기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테러입니다. 테러요. 테러인데 현재 이제 2007년도 이제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이후에 굉장히 이것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단기 선교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가장 위험 지역, 위험 나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요? 예, 튀르키예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어떤 선교 단체의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튀르키예 여러 곳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또 혹은 이제 이런 다중 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곳 중에는 이제 이슬람 색채가 물론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네. 이슬람 색채가 매우 강한 지역에서도 이제 사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방송국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또 SNS에 계속 올리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올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슬람 과격 단체, 테러 단체들이 아마 굉장히 주목하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왜 제가 위기냐 하면은 튀르키예의 이런 테러 역사를 보면 특별히 근 30년 동안 테러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표적으로 테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현재 이제 한국에 대한 혹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일명 성지순례죠. 기독교 유적지 탐방 방문을 하러 이스라엘을 많이 가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을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 선택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지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유적지 방문으로 튀르키예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은 이 지금 이슬람 과격 단체가 테러를 표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잡았을 때 지금 어떤 지금 위기,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튀르키예는 이제 우리나라와 정서적으로 많이 가깝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튀르키예는 뭐 형제 국가 이러면서 굉장히 친밀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문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들 특별히 그 테러를 일삼는 이런 이슬람 과격 단체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먹혀들지가 않고요. 네. 굉장히 그들은 지금도 계속 뉴스를 아마 찾아서 보면은 그들이 일으키는 테러들이 얼마나 지금 뭐 이 자살 폭탄 테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그 수가 사상자가 일어나는지 아마 그 뉴스를 자세히 찾아보면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 그런 이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유적지 성지순례 탐방을 인해서 방문하는 이 팀들은 굉장히 지금 이것을 유의하고 조심해서 지금 이 상황을 좀 봐야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짧은 시간 얘기 나눌 때 캄보디아 얘기가 나왔고 튀르키예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우리가 쉽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나라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선교지 중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먹고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네. 또 갈 수 없는 나라들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한 지역은 네. 정부에서도 가지 않기를 권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좀 다양한 나라들 중에서 교회가 좀 유의해야 될 지역들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지금 이제 위험 국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슬람 또 불교권 또 힌두권 혹은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런 분류를 많이 했는데 현재 한국 그 기독교 단체 혹은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 국가를 통해서는 뭐 포교를 금지하는 현지법이 이제 포교를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포교 활동을 하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구류 혹은 거기서 이제 체포를 당해서 아예
이런 이제 고려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슬람 국가 특히 이제 이런 아랍 국가 중동 국가도 있는데 지금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나라 중에 하나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사람들은 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좀 가깝고 또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많이 가는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가지만은 굉장히 그 나라 또한 그 이슬람 국가이고 이슬람 법이 국가법 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보다는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다양한 노방전도라든가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의해 현지법에 유의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때에 이 말레이시아 현지 기독교 교회들도 현지인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교회마다 이 소그룹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왜 소그룹이 잘 돼 있냐면은 언제든지 국가에서 종교법으로 혹은 언제든지 이슬람 과격단체로부터 테러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로 소그룹 운영되는 이런 소그룹 그 모임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이 소그룹 평신도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구분에서 세례와 또 성찬까지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현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현지법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과격 이슬람 단체의 테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근데 한국 단기 선교팀들은 중동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는 좀 더 좀 친숙하기 때문에 편안한 나라로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이런 이제 종교 활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현지법에 위반되기도 하지만은 현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 문화에 대해 굉장히 위법과 위반이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반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 네, 그것을 좀 그렇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네. 이 중동이든 아시아든 이슬람 문화가 강한 지역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뭐 더 이런 가까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이제 포교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 또 네네.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튀르키예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자유롭게 어떤 활동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전도지도 나눠주기도 할 것이고 네네. 또 뭐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주의해야 할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이게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네. 일본 혹은 대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포교 활동 쉽게 해서 노방 전도를 이렇게 했을 때에 우익 단체라든가 혹은 이제 반한 감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굉장히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어떤 이슬람 국가다 뭐 아니면 불교권 국가다 현지법에 의해서 이런 포교 활동이 제한됐다고 해서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포교 활동이 허용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 전도지를 전달했을 때 정말 한국을 좋아하고 혹은 한국을 싫어하는지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해서 이게 우리가 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전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방문 국가에 대해서 뭐 저기 종교적인 어떤 상황이 뿐만 아니라 현지 정서를 예. 충분히 좀 이해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현지 정서가 어떤지를 더 우리가 알아보고 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 가서 활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단체로 가면 네, 어 결속력을 높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 활동하는 분들을 쉽게 찾기 위해서라도 단체로 옷을 맞춰 입기도 하고요. 네네네. 어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안전 측면에서 좋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특히 이 현지법 위반 이제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이제 공산권 국가, 이슬람 국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어디로 오냐면 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공항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을 이제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그 공항에 또 누가 있냐면 종교 경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안들과 또 종교 경찰들이 이미 거기서 사복을 입고 이 단기 팀을 통해서 현지 이제 선교사들과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적발하고자 찾고자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단체로 걸고 오거나 혹은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티셔츠를 단체 티를 입고 오거나 혹은 이제 이 짐을 찾는 과정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등등 이런 교회 호칭을 불렀을 때 이미 이제 이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왔고 여기 분이 계신 분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쉽게 발각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어서 이 현지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강제 추방이 되거나 혹은 많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 단체로 교회가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위험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그것에 네. 대한 안전 대책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선교지를 방문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다 보니 그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일정 기간은 또 관광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배우러 가는 것이니까 타 네네네. 문화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활동 속에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 사건 사례들을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이런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교통사고요. 예,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또 이런 이제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안전사고 등등이 일어났는데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우리가 많이 가는 한국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가는 나라들이 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교통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4위입니다. 아이고, 높군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의 90%가 뭐 음주운전, 그다음에 교통법을 미숙,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등등 이런 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대부분이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러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현지 선교사들 일가족이 탄 승용차에서 중앙에서 이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로 인해서 이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과 많은 부상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뭐 일주일 중에는 하루 이렇게 우리가 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하루 정도 우리가 현지 문화를 좀 배우고 좀 휴식을 취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물놀이를 가는데 물놀이 이 하루 쉬자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좀 방심하기 쉽습니다. 방심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수영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거나 심장 마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안전 장비를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매년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안전사고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전기 시설에 대한 이런 안전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네. 이게 감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몽골에서 지붕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지붕의 위에 널려 있는 전기줄을 만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붕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붕에 올라갈 때 반드시 전기선을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안전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몽골에서는 이제 말 타는 이제 승마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많은데 뭐 낙마한 사건도 많지만 더 큰 사건이 뭐냐면은 말 뒤에 서 있다가 말 뒷발에 채여서 큰 중상을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주의인데 그것은 미리 몽골에 가서는 말을 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 주변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십시오. 말 뒤에서는 절대 서 있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미리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항상 이런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고들이 물놀이 또 안전사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등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교통망 체계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좌측에서 운전하고 하는데 이제 일본이나 또 이런 캄보디아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선교지 국가는 우리나라랑 정반대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데 우리는 보통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차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건너는데 교통 상황이 반대이기 때문에 차가 반대편에서 오거든요. 네. 이런 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는데 방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해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사고 뭐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를 돕겠다고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이 단기 선교 여행팀, 봉사팀이 이런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 또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활동을 제대로 좀 이렇게 안이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만 앞세우다가 부정적인 지역사회 인식을 퍼뜨리고 해서 현지 선교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맞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 단교 선교팀이 본인이 직접 무언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래서 뭐 이 노방전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사형리 활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직접 현지인들에 다가가서 또 선물을 주는 행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 선교팀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현지인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본인들이 선교사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겠다라는 이런 열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돼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단기 선교 여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현지 교회의 사역을 돕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현지 문화를 좀 배우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할지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현지에서 어떤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단기 선교 이제 강의를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때 사역이 우선입니까? 관계가 우선입니까?를 제가 물어봅니다. 사역이 우선입니까? 관계가 우선입니까?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깊이 맺어서 이제 결혼에 이르는 연애 기간을 통해서 결혼에 이르는데 지금 단기 선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가자마자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무작정
이 어떤 결과를 보고자 활동에 먼저 지나치게 먼저 사역 활동을 먼저 벌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냉정히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은 사역 활동이 우선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부터 먼저 맺어지는 것이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맺어야 그다음 사역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어지기 전부터 사역에 먼저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들이 부정적인 문제들이 계속 산출돼서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저는 이제 내부인, 외부인 이렇게 두는데 네. 내부인은 누구고 외부인은 누구냐 하면은 내부인은 우리가 현지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저는 내부인으로 보고요. 외부인은 교회 바깥에 있는 현지인들, 외부인을 보는데 네. 단기 선교팀들은 이상하게 이 외부인을 향해서 그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려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단기 선교팀이 먼저 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이 내부인이거든요. 이 내부인에게 우리가 잘 섬기고 이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이 좀 이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이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불러온 다른 뭐 여러 그 외부인들을 뭐 우리가 공연을 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래서 이 내부인은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로 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내부인이 누구냐면 my wife라고 합니다. 내부인은 my wife. 외부인은 another's wife. 다른 사람의 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내 부인한테 잘해야지. 다른 사람 부인한테 잘하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내부인들한테 잘해야 이 사람들이 격려와 힘을 얻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외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단기 선교팀들은 이 외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열매를 보려고 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현재 이 단기 선교팀들의 이런 교육 문제, 또 단기 선교팀들의 이런 선교 활동의 궁극적인 문제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히 좀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교회가 선교지를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지점이 문제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서 복음을 믿지 않는 이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선교사님 말씀하신 외부인을 만나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점을 좀 기억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용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 참여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착각하게끔 네.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선교는 굉장히 이제 좀 넓은 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선교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면은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필연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선교적인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들과 함께 우리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부터 출발점을 좀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좀 해석의 문제가 조금 우리가 편협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더 이제 크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넓게 펼쳐지는 그 선교 사역 중에서 내가 이번에는 요만큼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선교를 우리가 이제 이례적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기에 선교의 지속성의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항상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좀 우리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어느 정도 맺어짐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역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사역부터 진행하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게 일회성.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는 뭐 어, 일본에 갔다가 내년에는 이제 우리 캄보디아 가고 그 후에는 여기도 갔으니까 이제 인도를 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 선교가 하나의 어떤 코스 여행식의 이렇게 어떤 선교라는 이름보다는 이렇게 좀 둘러보는 어떤 일정으로 여행 일정으로 짜게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역의 우선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 관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 이번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짐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한 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역을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 사역을 이루고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중장기적인 과정을 좀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항상 이렇게 사역 일정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일회성, 단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여름을 뜨겁게 보내고 나서 돌아온 뒤에는 뭘 해야 됩니까? 사후 관리 측면에서? 사후 관리 이게 지금 되게 많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교회들의 어떤 사후 관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사역 보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은 내용을 간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사진 찍었던 것들 혹은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게 사후 관리를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후 관리라 하면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번에 가서 이 평가를 통해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미흡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평가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고 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잘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갔을 때에 이 보완점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후 관리고 또 하나 이제 사후 관리 면에 측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선교의 마음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더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거나 태국을 갔다 왔으면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또 섬길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이 부차적으로 사후 관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좀 사후 관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을 이어서 또 질문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네네. 단기 선교 여행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선교 사역을 돕고 또 선교에 대해서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기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는 것이 선교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만도 250만 명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다양한 사회 신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굳이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특히 한국 그 단기 선교 가는 지역 나라들 특히 선교사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 비자를 받기 어려운 국가들 또 선교사의 신분으로 사역 활동을 어렵게 하는 나라들 또 그 나라에 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그들은 또 우리와 또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은 해외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250만 명의 이런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에게 이런 복음의 활동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측면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역, 단기 선교의 사역 중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션 파트너스가 이제 단기 선교 여행 준비하는 교회들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 활동 펼치고 있는데 네네. 이 프로그램 교회가 활용하고 싶다.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 저희 미션 파트너스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현재 미션 파트너스는 이제 해외 이제 단기 선교에 관련돼서는 21세기 단기 선교 스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주 동안 이제 뭐 현지 세계 동향과 또 단기 선교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또 준비할 때 우리가 이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혹은 선교지에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안전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겸손한 태도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좀 재정과 또 우리의 또 건강 관리,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제 강의와 또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적인 삶, 선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총 4주에 걸쳐서 이런 강의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션 파트너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12주 선교의 아주 교과서적인 훈련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다양한 뭐 DBS 이제 교회 배가 운동이라든가 혹은 이제 전문인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좀 다양한 우리 파트너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다양하게 선교에 관련된 사역들이 많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교회에 맞는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단기 선교지를 방문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받기에 좀 이렇게 프로를 길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공이 되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떠나기 전에 한번 안전 문제 관련해서 특히나 좀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단기 선교 여행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좀 제가 이야기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뭐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단체와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외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고를 대비하는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좀 위험적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나라.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좀 적색과 혹은 이제 흑색으로 여행 경보 3단계 혹은 4단계 그 나라의 폭동 내란 이런 내전이 있는 나라에는 들어가서 어떤 위기나 사고를 당할 때에 이 뭐죠? 이 회사에서 이 보험회사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라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외를 나가기 전에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지만은 위험지적인 나라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더불어서 이제 가장 해외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이 교육을 좀 받고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이 전문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떠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제 전문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각 교회에서 이미 단기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교에서 일어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좀
개교회 선교 프로그램도 좋지만 전문 단체를 통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떠나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을 때 히든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체질적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이제 4강에 오르는 신화를 작성을 했는데 또 박항서 감독도 뭐 어느 날 베트남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국가대표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좀 잘 문제를 좀 보고 체질적인 변화를 주어서 베트남 축구가 굉장히 한 단계 성장을 했는데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6년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매년 떠났지만 어떤 궁극적으로 단기 선교에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체질적인 변화와 어떤 전문적인 훈련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또 교회는 이런 전문 단체를 통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좀 체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회가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기간이 휴가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떠나기 전에 좀 들뜨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네.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것이 현지 선교사를 돕는 일이고 또 현지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안전한 단기 선교 여행을 각 교회마다 준비하면 좋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